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골다공증은요,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로 특히 노년층에서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과 예방만이 여러분들의 골다공증을 되돌릴 수 있는, 아니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골다공증에 대한 5가지 핵심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뼈의 밀도와 품질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뼈가 숭숭 구멍이 뚫리고 뼈가 푸석푸석해져서 잘 부러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뼈가 점점 더 얇아지고 구멍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약해집니다. 정상적인 뼈는요, 아주 그냥 그 미세한 구조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구조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이 벌집 구조가 다 파괴되고 그 벌집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고 있는 그 뼈들도 점점 푸석푸석해집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나이가 젊더라도 골다공증이 없다, 난 젊으니까 뼈가 튼튼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고 20대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척추, 엉덩이, 손목 이런 데서 흔하게 발생되지만 온몸의 뼈가 다 약하기 때문에 어디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 50대 정도 됐는데 나 골절이 여러 번 있었어. 그런 분들은 지금 즉시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뼈가 여러 번 부러졌던 게 골다공증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 방법은요, 주로 뼈의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됩니다. 이 검사는 그 엑스레이처럼 찍는 거라서 방사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찍습니다. 뼈의 밀도를 측정해서 척추와 고관절의 뼈 밀도를 주로 재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알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T점수로 주로 나타내고, 이 T점수를 통해서 정상인지, 뼈가 조금 약한 골감소증인지, 골다공증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골다공증 검사를 무조건 한번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20대든 30대든. 왜냐하면요, 아무런 증상 없이 골다공증이 발견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엑스레이만 보고 이 사람이 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골다공증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그 능력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겠죠. 그래서 20대 분들이 왔는데 뼈가 너무 약해 보면요, 강력하게 권합니다. 골다공증 검사 해보세요. 확률이 거의 80%, 90%입니다. 그렇게 20대, 심지어는 10대에서 골다공증을 발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결과에 대해서 흔히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고 병원에서 잘못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한번 왔다가 검사를 1년마다 하거든요.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골다공증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분명히 골다공증이 있을 것 같은데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골다공증을 의미하는 그 수치, 이 기준에만 도달하지 않은 것이지 뼈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은 것이지 약간 위에 걸쳐 있다거나 아니면 나쁜 그 수치, 그쪽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없다,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없다 내지는 골다공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주 나쁜 수치에는 안 내려갔어도 충분히 뼈가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치료 안 받다가 나중에 골다공증이 떡하니 나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 영양 부족, 운동 부족 등이 있죠. 또 여자는 남자보다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죠. 특히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점점 약해지죠. 특히 흡연, 과도한 음주,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칼슘, 비타민 D 이런 걸 잘 안 드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말랐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요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런 위험 요인들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잘하면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험 요인이 골다공증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는 있어도 이 위험 요인이 오늘 말씀드린 이 위험 요인 음식 잘 안 드시고 운동 잘 안 하고 이런 것들요, 흡연하고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이만이 전적으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아니에요. 성별도 그렇고요. 골다공증은요 왜 생기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골다공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칼슘 비타민 D 잘 먹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햇빛도 잘 쬐고 먹기도 잘 먹는데 내가 왜 골다공증이 있어? 나 골다공증 없는 것 같아. 뼈도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골밀도의 수치가 완전히 정상인지 아니면 뼈가 좀 약한 골감소증인지 뼈가 정말 많이 안 좋은 골다공증인지를 정확히 병원 측에 물어봐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요, 초기 단계에서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아니면 정말 심한 단계에서까지도 골절만 있지 않다면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침묵의 질병이죠. 뼈가 너무너무 약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뼈가 내려앉아서 골절이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정말 나쁘게 되면요, 한 2시간 앉아서 강의 들으시면 척추가 내려앉아요. 손주, 이렇게 무거운 손주도 아니고 한 3kg, 5kg 이런 손주 안아주시다가 바로 허리가 나가고, 신발 신다가 허리가 부러지고, 세수하다가 부러지고, 김치냉장고, 아주 큰 통 말고 김치냉장고에서 작은 통 들다가 그냥 허리 나가고, 빨래 세탁기에서 꺼내다가 허리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시시때때로 그냥 부러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도요, 아무런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골절 부위는 척추, 손목, 엉덩이 같은 데고요. 특히 척추 골절은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고 그러다 보면 신경도 들려서 다리도 막 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비도 올 수 있죠. 척추 골절은요, 매우 고통스럽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 통증이나 아니면 등이 굽거나 그래서 아주 그냥 안 좋게 됩니다. 장애가 평생 남는 거죠. 만약 반복적인 골절을 경험하시는 분이 젊은 분이라면 나 자주 삐끗해서 자주 부러져. 자주 발목이 부러져. 아니면 자주 손이 골절이 돼. 이런 분들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20대, 30대라도 꼭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요, 노년층에서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은요, 잠깐만 누워 계시면 컨디션이 뚝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80대인 분들이 살살 걷고 운동 꾸준히 하셨는데 갑자기 고관절이 부러져서 못 걷는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기도 좀 어렵고 집에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누워 계시다 보면 폐렴도 올 수 있고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먼저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에 오기까지는요. 다섯 번째, 예방 및 관리. 참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칼슘, 비타민 D 섭취해라. 그리고 운동해라. 우유, 녹색 잎채소, 두부 이런 거 먹어라. 햇빛 쬐라. 생선, 계란 이런 거 잘 먹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음식을 좀 잘 먹는다고 해서 뼈에 도움이 되는 걸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요, 병적인 거지 칼슘을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골다공증은요, 조기 발견을 하셔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예방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을 굳이 여러분들이 예방을 그래도 해보겠다 그러면요, 걷기 이런 거 그리고 조깅 이런 걸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면 뼈가 좀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시면 잘 넘어지지 않죠. 운동을 맨날 하니까요. 금연 그리고 술 줄이시고 카페인도 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 좀 줄이시고 이렇게 생활 관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 술, 담배 안 하고 커피도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시고 미리미리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전문 치료를 하시고 골다공증이 없고 뼈만 약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도움이 되는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털보에서였습니다.